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네, 오늘도 집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네요. 지난주까지는 일요일이 월요일로 땡 하고 바뀌면 그때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우리 온 나라가 탄핵 때문에 좀 바빴잖아요. 저도 바로 월요일 오늘 오늘 급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진짜 지난주 한 주는 정말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지난주에 탄핵 가결까지의 이 전날까지의 스릴 넘치는 300명 중에 몇 명이 찬성 표고 막 이런 두근두근함을 넘어서 금요일날 빡 가결되고 막 탄핵 파티하고, 그리고 막 주말에는 정말 축제 같은, 물론 아직 이제 헌재가 남아 있으니까 탄핵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 행복하게 축제같이 그래도 이 과정에서의 승리를 마음껏 광장에서 만끽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지난번에도 예고를 드렸었다시피 약간 헌법 내지는 뭐 민주주의, 뭐 민주공화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바쁘기도 했고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읽고 있는 책들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달까 생각을 하면서 읽는데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책들이어가지고 아직은 영상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안에서 정리가 좀 안 돼서 이제 그거는 이 다음 컨텐츠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온 국민과 함께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9일 금요일에 이제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축하하면서 댓글을 읽는 그런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탄핵 파티 하셨죠? 탄핵 가결 파티. 저 역시 거기서 예외이지 않았고, 저도 그날 이제 치킨을 시켜 먹긴 했는데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던 게, 이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꼭 같이 온다고, 제가 되게 이제 마음으로 좋아하는 분의 아버님이 하필이면 또 그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픈 이제 그런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 탄핵안 가결을 축하하는 의미로 사실은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즐겁게 치킨을 먹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만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는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특별히 제가 탄핵 가결 기념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에서 뭐 책이나 다른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좀 가름을 하려고 해요. 물론 탄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노래고요. 자작곡이거든요. 이 노래는 영상의 맨 마지막에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 크레딧 엔딩송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영상도 사실 결코 가벼운 주제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많은 호응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일찌감치 드리고 싶은 게, 그 탄핵안 가결됐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댓글 하나가 새로 달렸다고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무려 박은빈님께서 탄핵 가결됐어요. 소식 듣자마자 둘째 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무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떠올려 주셔서 진짜 얼마나 기쁘고, 정말 유튜브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이제 읽어드릴 댓글은 지난 도덕적 불안을 느끼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읽고 싶어요. 제일 먼저 댓글 남겨주신 사랑의 안지영님이세요. 오늘도 자기 전에 들어야겠어요. 목소리 진짜 좋아요. 편안해져요 해주셨어요. 자기 전에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느라고 약간 시끌벅적할 텐데 잠잠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다음은 이승현님이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네요. 몇 달 동안 굉장히 내달렸어서 도덕적 불안, 규정 지을 수 없었던 최근의 제 생각, 제 맘 같네요.
책 꼭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승현님, 몇 달 동안 내달리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안드레아, 네, 제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위로와 희망이라는 얼핏 진부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결코 진부하지 않음을,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디 꼭 읽어보셨기를 바랄게요. 다음은 현우님이세요. 자퇴한 고딩입니다, 누님. 누님이네요. 공부하다가도 둘째 언니 알람 울리면 보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됐네요. 사랑하는 안드레아, 꼭 읽어볼게요 해주셨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셨다니 일단 용기백배한 선택 응원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방해하게 되는 점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 제 영상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드레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다음은 최현정님, 안경 벗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안경 바뀐 거 눈치채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쓰던 거였었는데 이제 제가 난시가 되게 심하거든요. 게다가 눈이 뭔가 계속 나빠지는 그런 굉장히 운 나쁜 케이스여가지고 이제 도수를 또 바꿔야 될 때가 돼가지고 테를 또 사자니 아깝고, 저도 안경을 너무 벗고 싶은데 워낙 렌즈가 안 맞는 타입이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각막이 뭐 울퉁불퉁하대나 뭐 렌즈가 끼면 밀착이 안 된대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어가지고 안경 벗으면 네, 안경을 벗는 순간 전 아무것에도 초점이 안 맞는 이런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지만 안경 벗으면 더 예쁠 것 같다고 해주셔서 예뻐 보이려고 안경을 벗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안경의 세계로 띠용. 다음은 송민주님이신데요. 잘 듣다가 유학 중이라 그런지 뜬금없게 편지 끝에 엄마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찡했네요. 고마워요 언니 해주셨어요. 이 댓글을 보고 제가 다 찡해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님, 유학 중 저도 일본에서 그래도 좀 있었으니까 그런 뭔가 혼자 가족들 놔두고 이제 타향에서 적응하려고 애쓰는 그런 기분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걸 떠나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요. 국민주님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진짜 어디서든 몸도 마음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지연 님이세요. 고등학교 수업 중 교양이라는 과목이 생겨서 언니 같은 선생님들이 수업해줬으면 좋겠어요. 수학적인 숫자가 난무한 교과서 말고 이런 교양적인 책을 교과서로 수업이 있었으면 무려 좋아요 이건 페이스북이지만 아무튼 27개나 받으셨고 답글이 3개나 있어요. 핵 공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 공감합니다. 저는 철학이라는 과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밥두비두님, 구말맹투고님, 알로에님 이렇게 답글 남겨주셨네요. 일단 이렇게 댓글 창에서 이제 구독자분들끼리 소통이 일어나는 거를 보는 것이 일단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드리고, 그러게요. 고등학교 수업 중에 교양이라는 과목이 생기면 저도 진짜 대찬성. 저는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그런 과목을 경험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 뭔가 시나리오 작법 뭐 이런 과목이 대략 이런 느낌의 일들을 해줬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딱 지금의 제 나이였나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았나 이제 그런 정도 되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영화를 같이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돌려 읽고 그리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참 말씀하시는 교양에 가까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그 텍스트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 선생님의 말버릇이 이 또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런 거였어요. 물론 자기 얘기 막 해놓고 뭔가 멋쩍으니까 뭔가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뭔가 약을 쳤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아직도 참 기억에 남아요. 이 또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제 영상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은 김잉여님이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댓글을 달아보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시위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난 이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난 적어도 불안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부끄러움을 방패 삼아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당하게 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불안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좋지만 제 자신이 그런 불안의 존재를 지각하고 거기 안주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약한 사람의 존재라는 게 기쁘면서도 동시에 두렵네요. 자기 전에 영상 보게 되어서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해주셨어요. 이래서 사람에게 잉여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정말 섬세한 사유죠. 도덕적 불안을 핑계로 또다시 도덕적으로 나태해질지 모르는 자기 자신이 두렵다 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은 저도 잉여님이 해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얀마 신디님이세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좋은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 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군가 물을 때 얼버무리며 애써 중립을 지키는 척 했지만 사실 중립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핑계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재수를 하면서 더 그런 문제에 귀를 닫고 산 것 같아요. 항상 둘째 언니님 말씀 들으며 생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아이고, 저도 둘째 언니님처럼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드시죠? 하하, 멋지시다고요. 고마워요. 해주셨어요. 더 길게 써주셔도 너무나 기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디님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그걸 또 표현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서 있는 줄을 일단 알아야 어딜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재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수능 쳤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땐 정말 제 방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를 이제 그런 환경에 넣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의 채널에 와주시고 또 이런 마음이 담뿍 드러나는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신디님도 분명히 신디님다운 언어로 신디님의 생각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은 고희님이세요. 전에 수능 특강에서 접해보았던 내용이네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도덕적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세계와 환경에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스스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알고 있으며 그 괴리감으로 괴로워한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였어요. 무심코 지나쳤던 내용이 영상 보면서 떠올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오, 그렇군요. 저도 확실히 수능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봤었던 텍스트 중에서 좋은 작품들 내지는 좋은 글귀들을 꽤 봤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뭔가 보물 같은 지점은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은 도예주님이세요. 둘째 언니님, 오늘도 목소리도 주제도 정말 좋아요. 다원화 사회와 자본주의, 거대 미디어 사이에서 도덕과 윤리에 관한 회의를 느끼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 영상 보고 다시 한번 현대사회에서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가치에 관한 것이라도 스스로가 무의미하다 여기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귀여우신 게 댓글을 쓰면서 점점 생각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글에 답글로 다시 생각해보니 개인의 노력이 무가치하진 않지만 당장의 이익만을 챙기는 거대 기업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 0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한 노력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영상 본 지 몇 분 지났다고 또다시 도덕적 불안에 빠지네요. 혼자서 생각할 땐 늘 과격한 시위를 통한 의견 표명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염병이라도 던져야 기업이 눈길 한 번이라도 주고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라도 할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나 어렵네요. 조만간 책 사서 꼭 한번 읽어볼게요. 해주셨어요. 그럼요.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뭔가 미션 클리어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해지면 뭔가 계속 트라이만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피곤함 같은 게 쌓이면 다시 그런 게 찾아오는 거는 정말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는 것으로 실제로 국회를 움직이고 또 이제는 헌재를 움직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생 뭐 언제나 이런 단위가 아니라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화염병 재밌네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폭력이라는 주제는 저도 참 오래오래 생각하고 물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주제인데 이 얘기도 정말 해보고 싶네요. 다음은 아떼아떼님. 내가 대체 제대로 된 휴먼 비잉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다. 괴롭다. 이게 제가 느끼는 도덕적 불안인데요. 비건이 되고 싶으나 못 가로 열고 안 하는 생활이라던가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도덕적인 부분을 외롭고 고독하게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안드레아가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고는 하지만 막상 나의 딸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걸지 고민도 무지하게 됩니다. 세상과 자신의 도덕이 싸우다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어떻게 꿋꿋이 신념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요. 나조차 이기지 못하는데 어렵네요. 그리고 들으면서 많이 힘이 되고 있어요. 육아를 시작하고는 책을 읽을 시간을 거의 상실했는데 들으면 책 읽는 기분이에요. 힘내라고 밥 먹여주는 느낌입니다. 해주셨어요. 아떼아떼님, 앞으로도 제가 밥을 열심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언니가 지난 10월에 몸을 풀어가지고 저도 조카가 생겼거든요. 이제 지켜보면서 정말 육아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응원드리고요. 뭔가 답을 찾는 것보다도 지금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또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같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나은 걸 찾고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게 일단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다음은 뚱땅뚫딸님이세요. 추가로 댓글 읽어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왠지 더 열심히 의미있게 쓰려고 노력하게 되는 둘째 언니가 보고 있다. 하하, 네 맞습니다. 다 보고 있다고요. 짜란! 네 여러분 치킨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가결 기념 치킨 뜯도록 하겠습니다. 소 맛있음. 급 자다 말고 배고파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미 찍었으니 어쩔 수 없다. 전 사람들이 먹방을 왜 보는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지도 않는 걸 하려니 맥주가 없네. 맥주를 깜빡하고 같이 시키지를 못했거든요. 냉장고에 맥주가 있는 것 같아. 잠시만요. 탄핵의 맛. 헌재 판결이 언제 날지는 뭐 헌재만 아는 거고 사실은 헌재도 아직 모르고 있겠죠. 아무튼 부디 헌재 판결이 나는 날도 이렇게 기쁘게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을 다 흡입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헤더장 님이신데요.
오랜만에 듣는데 보는 데가 아니라 듣는 데가 먼저 나오다니. 너무 공감 가고 관심 가는 주제라 반가운 마음으로 댓글 남겨요. 리처드 로티라는 철학자의 글을 최근 발견했는데 그 또한 이론으로서의 철학과 실천으로서의 철학을 구분짓고 있었어요. 이론과 실천이 언제나 일치할 수만은 없다는 성찰에서 비롯된 이야기더라고요. 분명 각자마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실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둘째 언니 영상 덕분에 생각을 합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좋은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해주셨어요. 리처드 로티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종종 나타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규 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둘째 언니님. 저는 고등학생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은 지문에 나온 소재 중에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총기 소지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예로 들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보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그 기준, 사람마다, 사회마다, 나아가 나라마다를 명확히 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둘째 언니님이 소개하신 또는 의견을 주신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또 한 번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네요. 도덕적으로 불안한가 안 한가에 대한 균형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대가를 감당하는 능력이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소재들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영어 선생님이셨구나. 말씀 주신 것처럼 결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다른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나라마다, 사회마다, 사람마다의 도덕이 있고 이제 그것들이 때로는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단순히 이익이나 이런 뭐가 정의이고 뭐가 불의인지가 언제나 명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더욱 그런 부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브루스님이세요. 풀픽 굉장히 귀여우신데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영상 감사합니다. 저녁과 밤 2번에 걸쳐 영상을 보게 됐는데 덕분에 집으로 돌아올 때의 버스 안에서 영상 속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덕에 지루함이 달아났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 저에게는 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동안의 행동들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저 또한도 도덕적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도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오만한 행동, 부끄러운 행동이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루인타이의 편지는 안드레아에게 위로와 더불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줬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상대의 도덕적 불안에 대해 이해해주고 여유를 주고 실천으로 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어요. 꼭 상대가 아닌 저에게도 말이에요. 시위 영상에 대한 댓글들도 공감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공간에서 다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워요. 좋은 터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언니님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제가 감사하죠. 감사한 걸로 따지면 진짜 제가 감사드리죠. 역시 저도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어쩔 수 없이 잔소리꾼이 되는 타입이기도 하거든요.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잔소리꾼이지만 브루스님의 댓글을 읽은 오늘만큼은 좀 더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일단은 똑바로 봐주는 거에서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네, 다음은 아가씨라는 분이세요. 작은 수필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유치원생 때 엄마가 핫도그를 사주면 빵 부분부터 먹었어요. 햄 부분이 맛있어서 아껴 먹으려고요. 전 내일 모레 29이 되는 사람이고 더 이상 뭔가 할 때 아까워하거나 아껴두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하나 더 사거나 또 하면 되니까요. 근데 새벽에 둘째 언니님 영상이 업로드된 거 보고 바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토록 기다린 영상인데 둘째 언니님 영상은 저한테 핫도그 햄 같은 건가 봅니다. 아까워서 바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영상이 끝나는 게 아까워서 조금씩 4번 정도 나눠봤어요. 다 보고 나니까 진짜 제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좋으면 또 보면 되지. 유치원생처럼 왜 그랬을까요? 도덕적 불안. 제 지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식과 정보가 쌓일수록 내가 비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슬펐어요. 그래서 지인에게 털어놨더니 너 세상 걱정 다 하다가 단명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하게 시간을 보내다 둘째 언니님이 읽어주는 엄마의 편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책도 주문했어요. 오늘 받아서 읽어봤는데 행복하네요. 좋은 책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언니님이 월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뻐요. 여기 달린 댓글들도 예쁜 글들이 많아 훈훈해지네요.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건 없고 아껴본다고 영상을 3-4번씩 쪼개볼 때마다 광고 끝까지 보고 광고도 눌러드릴게요. 새우깡 1봉지 사주실 거 2봉지 드시도록 노력해볼게요. 둘째 언니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성불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아가아가씨님 글을 일단 너무 잘 쓰시네요. 네, 푹 빠져서 읽었어요. 일단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생긴 것 같다. 친구가 생긴 것 같다. 저도 10대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뭐 그게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오프라인의 친구들이 그냥 대부분의 친구들인 그런 관계를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렇게 댓글로 이제 정말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 이렇게 유튜브로 소중한 얘기들을 주고받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나에게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친구를 만나는 어떤 길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저도 진짜 만나서 반가워요. 새우깡 2봉지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인스타 잘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방금 전에 마지막 댓글을 읽어드리자마자 클로징 멘트를 하기 전에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지금 월요일 안에 올려야 하는데 라고 하는 조바심 속에서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언제나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 영상의 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기념 노래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이번 주도 생각 많은 하루, 생각 많은 한 주 보내세요. 안녕. 화요일엔 고양이 그리워 고양이를 쓰다듬네 야옹야옹 소리를 들으며 그리움이 깊어가네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외계인이란 걸 내가 말하기 전에 하지만 더 슬픈 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외로운 지구의 밤